이것이 궁금하다. 유접점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유접점 시퀀스에 주로 등장하는 계정기들의 내부 회로를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어용 보조 릴레이입니다. 이 제어용 보조 릴레이는 흔히 유접점 시퀀스에서 X라는 약호로, 때때로는 RY라는 약호로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릴레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릴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어용 보조 릴레이를 의미를 한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릴레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는 8핀 릴레이, 11핀 릴레이, 14핀 릴레이를 띄워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8핀, 11핀, 14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제 이 릴레이에서 사용되는 단자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계정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소켓에 꽂아서 여기에 탁 꽂아서 실제 필요한 단자는 여기 나사 부분에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8핀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접속될 수 있는 단자가 8개 있는 거, 그럼 11핀은 쭉 봤을 때 11개 있는 거, 14핀은 14개 있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밑에는 제가 내부 회로를 좀 띄워놨는데 실제 이 내부 회로는 기능사 그리고 기능장 을 준비하셨던 분들께는 꽤나 익숙할 겁니다. 근데 보통 산업기사나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안 익숙하죠. 왜냐하면 이 장치를 실제로 다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모든 계정기는 다 전원부와 접점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내부 회로들을 보시면 전원 그리고 이 모양이 좀 특이한데 전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원으로 쓸 수 있는 단자가 뭐 2번 단자, 7번 단자, 혹은 2번 단자, 10번 단자, 13번 단자, 14번 단자 이렇게 항상 2개씩 정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이 내부 회로를 실제 다 외우는 건 아닙니다. 실제 외울 건 아니에요. 원래라면은 이 장치 지금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작게 이렇게 내부 회로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런 계정기를 설치를 할 때는 이 계정기의 내부 회로를 보고 우리가 어떤 단자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회로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부분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에 보면 이 8핀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 회로를 봤을 때 접점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 그리고 여기 총 4개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접점을 좀 구분을 하자면 지금 이 접점을 봤을 때는 이 접점 단자 오른쪽으로 접점이 떨어져 있죠. 얘는 A 접점으로 사용되는 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접점을 보시면 이 접점이 접점 단자 왼쪽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B 접점이겠죠. 똑같이 보면 얘가 B 접점, 얘가 A 접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핀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부에 A 접점이 2개, B 접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2A, 2B 릴레이라고도 부릅니다. 2A, 2B 릴레이. 자, 오른쪽에 11핀 릴레이를 보시면 접점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이 접점이 요 지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 화살표는 접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얘는 회로에 애초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가 B 접점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쓰면 얘는 애초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A 접점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먼저 보면 이 부분, 자, 일단 이걸 따라가면 여기는 3번 라인이죠. 3번과 6번은 A 접점, 3번과 이렇게 쭉 갔어요. 7번은 B 접점. 그러면 나머지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따졌을 때 이 11P는 A 접점이 총 3개, B 접점도 3개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얘를 다르게는 3A, 3B, 이렇게 부릅니다. 14핀 같은 경우에는 1번, 9번 B 접점, 5번, 9번 A 접점 이렇게 해서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14핀은 A 접점 4개, B 접점 4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시퀀스 회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접점 개수에 따라서 뭐 8핀, 11핀, 14핀 이렇게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접점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뭐 그린다라고 했을 때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럼 실제 뭐 사람에 따라서 8핀을 쓸 수 있고 11핀을 쓸 수 있고 14핀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접점의 개수는 개의치 않고 내가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유접점 문제에서 어떤 시퀀스를 주고 단 8핀 릴레이를 사용한다라는 조건을 줬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8핀 릴레이에 대해서만 화면을 띄워서 보도록 하죠. 자, 제가 8핀 릴레이에 대해서만 좀 띄워놨는데 특징을 보시면 제어 회로에서 보조적 역할로 사용되는 계정기로 기본적으로는 8핀 보조 계정기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필요한 접점 수에 따라서 11핀도 쓸 수 있고 14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A 접점 2개, B 접점 2개가 있더라. 자, 그래서 앞에 봤던 것처럼 여기 A 접점, B 접점, B 접점, A 접점, 접점이 2개씩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접점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 릴레이를 A 접점으로 쓰기 위해서 1번 단자와 3번 단자를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또 A 접점이 또 필요하네.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선을 여기다가 꽂아서 또 쓸 수는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 쓰면 그걸로 끝인 친구예요. 모든 접점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사용하면 다시는 쓸 수 없다. 다른 용도로 또 중복해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로를 구성을 하는데 이 보조 릴레이에
A 접점이 두 개가 필요하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처음에 1번, 3번을 가지고 A 접점을 썼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8번과 6번을 연결해서 또 하나의 A 접점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8핀 계정기는 접점 세트로 한 세트, 두 세트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는 서로 다른 A 접점을 쓸 때는 최대 2개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최대 2개까지. 그래서 서로 다르게 접점을 쓸 때는 접점 세트가 두 세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번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A 접점을 가지고 1번, 3번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는 B접점이 하나 필요하대요. 그러면 제가 애초에 여기 보시면 1번과 3번을 썼기 때문에 B접점을 쓰기 위해서 이 1번과 4번을 써야 될 것 같은데 1번은 이미 썼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쓸 수가 없어요. B접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쪽에 한 세트가 남아있죠. 그래서 8번, 5번을 써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A접점만을 쓰든 B접점만을 쓰든 혹은 A접점과 B접점을 혼용해서 쓰든 일단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접점의 개수는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2개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비교적 최근에 출제된 문제에서 8핀 릴레이를 사용한다는 조건을 주고 A접점 2개, B접점을 1개 사용해야 되는 시험 문제가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접점을 어떤 조합으로 쓰든 간에 2개까지밖에 못 쓴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경우에 필요한 개념으로서 공통단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통단자. 다르게 말하면 C 접점. 자, 그러면 이 공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 회로를 다시 보았을 때 이 부분을 따로 빼면 자, 이렇게 단자 번호를 매겨서 자, 이 A 접점과 B 접점 한쪽을 잘 보시면 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다시 등가적으로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릴레이에 전원이 들어가면 즉, 이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 이 접점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가 소자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 접점에 있어서 위치가 바뀌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서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근데 이 부분은 B접점으로 연결이 되든 A접점으로 연결이 되든 항상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공통단자라고 부릅니다. 공통단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을 커먼이라고 하기 때문에 약호를 따서 C로 표현해서 얘를 C접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첫 영상에서 봤던 C접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들고 있는 것처럼 A접점 2개, B접점 1개 이런 식으로 접점을 3개 쓸 때는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실제 이 구성 방법은 원래라면 이 내부 회로도가 다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요 내부에 보면 접점이 A접점 2개, B접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조합만 잘하면 이 접점을 최대 몇 개까지 쓸 수가 있다? 실제로는 4개까지 쓸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 어떻게 쓸 때? 이 내부 회로에서 표시하는 것과 같이 A접점과 B접점의 한쪽을 같이 쓸 때, 즉 이 조건을 기준으로 나타내보면 자, 이렇게 내가 필요한 접점에 A접점 2개, B접점 하나가 있는데 하나의 8핀 릴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X1이라고 하는 이 계정기만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A접점, B접점 이렇게 따로따로는 쓸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접점의 개수를 2개를 초과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항상 A접점과 B접점은 어떻게 하라? 한쪽을 같이 묶어서 써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제가 지금 예시를 든 것처럼 8핀 릴레이를 사용한다 라는 언급이 없다면 내가 필요한 접점의 개수에 따라서 11핀, 14핀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서 8핀 릴레이를 사용을 하라는 명시를 줬고 이런 식으로 접점의 개수를 2개를 초과해서 써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A접점과 B접점은 한쪽을 묶어줘야 된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조 계정기, 즉 8핀 릴레이를 사용하라는 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내부 회로도와 같이 A접점 하나와 B접점 하나를 공통으로 묶어 사용하여야 한다. 자, 실제 이 산업기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부 회로도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나오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또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이라는 개념을 조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이머 릴레이입니다. 자, 타이머 릴레이는 보통 요점 시퀀스에서 T 또는 TR이라고 하는 약호로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봤다시피 타이머 릴레이는 이 레버를 돌림으로 해서 접점 동작에 따른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타이머 릴레이 혹은 일반적으로 타이머 계전기라고 하는 것은 8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실제 사용하는 소켓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8핀을 쓰고 앞에 봤던 릴레이, 즉 일반적인 보조 릴레이와 같이 2개의 단자는 전원을 의미를 하고 나머지는 접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타이머에 내부 회로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내부 회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내부 회로부터 먼저 보시면 순시 A 접점이 하나, 그리고 한시 동작 순시 복귀 B 접점 하나, A 접점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타이머라고 하는 것은 접점이 동작할 때 지연 시간을 설정해주는 장치이지 않습니까? 네, 특이하게도 순시 동작을 하는 A 접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타이머의 목적 자체는 접점 동작에 대한 지연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부 회로를 갖는 타이머를 다르게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즉 시간 설정에 따라 동작하는 접점이 A 접점 하나, B 접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원A 원B 타이머라고 부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원A 원B 한시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른쪽 내부 회로를 갖는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시간 지연을 담당하는 접점이 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분을 하면 A 접점, B 접점, B 접점, A 접점, 즉 A 접점 2개, B 접점 2개가 있는 2A 2B 타이머라고 부릅니다. 이 타이머도 앞에서 봤던 릴레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접점에 필요한 개수에 따라서 원A 원B 2A, 2B 골라서 쓸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타이머는 종류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1A, 1B 타이머를 쓰는지 2A, 2B 타이머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일반적으로는 1A, 1B 타이머를 쓴다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 요거는 작업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접점 시퀀스가 나왔을 때 대체 어떤 타이머로 기준을 잡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실제 1A, 1B 타이머로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타이머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때 접점을 최대 2개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A 접점 하나만 쓴다든지 혹은 B 접점 하나만 쓴다든지 또는 A 접점 하나, B 접점 하나를 혼용해서 쓴다든지. 자, 그러면 여기서 1A, 1B, 2A, 2B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조질 수 있는 방법은 앞에 릴레이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것을 이용하자? A 접점과 B 접점 한쪽씩 연결이 되는 이런 공통을 이용을 하자. 그냥 1A, 1B, 2A, 2B 이런 거 고려하지 마시고 타이머 접점이 A 접점 하나, B 접점 하나 이렇게 혼용해서 쓰이면 무조건 한쪽을 어떻게 하자? 묶어서 공통으로 만들어주자. 딱 이렇게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도 시퀀스 문제를 푸시면서 타이머 접점이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2개가 있다. 그럼 그때는 어떤 놈이 2개를 묶어줘야 된다고 했었지? 딱 요렇게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전환해서 제가 1A, 1B 한시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 계정기의 내부 회로도를 띄워놨는데요.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거 다시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A, 1B 타이머, 2A, 2B 타이머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이런 의아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딱 바로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1A, 1B 타이머를 기준으로 들고 간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해당 보조 계정기로 2개의 한시 접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내부 회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접점 하나와 B 접점 하나를 공통으로 묶어 사용하더라. 자, 그리고 이 1A, 1B 타이머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지만 이 타이머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뿐만 아니라 뭐도 갖고 있습니까? 순시 접점도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 제어 회로, 우리가 뒤에 영상에서 제어 회로를 다룰 때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어떤 회로를 연결도 하고 끊어줄 수도 있는 역할로서 이 타이머의 순시 접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뭐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타이머의 순시 접점이 나타나더라도 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준으로 잡기로 한 1A, 1B 타이머도 순시 접점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 정확하게는 순시 A 접점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 그냥 당연히 있는갑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4시간 타이머입니다. 자, 이 24시간 타이머는 계정기의 한 종류는 아닙니다. 이 24시간 타이머는 다르게 타이머 스위치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혹은 간단히 뭐 특징만 잡아서 해바라기 타이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앞에서 봤던 타이머 계정기 혹은 타이머 릴레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실제 우리가 계정기라고 부르는 것들은 내부에 전원부와 접점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원이 여자되어야 접점이 동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원이 소자가 되면 접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예를 다른 말로 복귀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 계정기가 있고 24시간 타이머 있다라고 했을 때 딱 크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언급을 했던 요 부분이 되는데, 실제 이 계정기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위에 했던 것처럼 이 전원부가 여자가 되면 우리가 지금 타이머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정 시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설정 시간 뒤에 이 접점이 이렇게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원이 계속 여자가 되어 있으면 이 접점은 동작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회로의 연결을 끊고 싶을 때, 다르게 말하면 개회로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 타이머를 소자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동작을 하고 있는 접점이 원래대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 회로를 폐회로로 만들려면 이 타이머의 전원을 온시켜야겠죠. 다르게 여자시켜야 설정 시간 뒤에 이 접점이 달라붙어서 폐회로가 됩니다. 즉 회로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계정기를 적용할 때 필요한 회로 상태에 따라서 계정기를 여자를 시키고 소자를 시킨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계정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24시간 타이머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이 24시간 타이머와 이 타이머 계정기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친구는 항상 전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설정한 시간에 따라서 이 접점이 달라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정기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여자도 시켜야 되고 소자도 시켜야 되는 반면에 이 24시간 타이머는 항상 여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24시간 타이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앞서 봤던 것처럼 24시간 전원을 공급받아 하루 중 설정 시간 동안 출력 신호를 형성할 수 있는 타이머로 타이머 릴레이, 즉 타이머 계정기와 다른 구조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접점 표기 또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한시 동작 순시 복귀 접점을 사용을 하는데,
24시간 타이머는 타이머 릴레이, 즉 타이머 계정기와 달리 한시 접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4시간 타이머는 시간을 설정하는 단자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 즉각적인 동작을 하므로 리미트 스위치와 같이 기계적 접점, 이 형태, 순시 접점, 이 형태로서 표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이 좀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그린 회로입니다. 실제 이 24시간 타이머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이런 구조를 갖는데 겉에 보시면 파란색 통일처럼 생긴 것들이 보이죠. 실제 이 부분은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얇은 여러 개의 플라스틱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플라스틱 판이 일반적으로는 10분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언급을 하자면 실제 이 플라스틱 판들은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오므려뜨릴 수도 있는 구조를 갖는데 예를 들어 뭐 회로를 연결한다라고 치면은 이 새가 펼쳐져 있으면 30분 동안 회로를 연결한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시간 타이머는 내부에 보시면 실제 시간과 똑같이 움직이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 플라스틱 판들을 딱 펼쳐놓고 이 타이머를 전원에 물려놓게 되면, 즉 전원을 ON을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동시에 똑같은 시간율로 이 겉에 있는 플라스틱 판들이 회전을 합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동작하면 이 내부에 있는 접점을 동작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밑에 그림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기 전에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유저점 시퀀스를 보다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안이 비워져 있는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색칠된 동그라미가 막 섞여서 나오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비워져 있는 동그라미는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했었죠. 뭘 의미한다? 접점, 단자를 의미를 한다. 그럼 여기에 까맣게 색칠된 이 동그라미는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얘는 접속 부를 의미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예시를 들자면 두 개의 회로가 있습니다. 가로선을 1번 선, 세로선을 2번 선이라고 했을 때, 자, 왼쪽 회로는 이 상태로 끝, 오른쪽 회로는 여기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1번 선에만 이런 식으로 전류를 흘린다라고 했을 때 왼쪽 회로에 있어서는 전류가 이렇게 1번 선만 따라 흐르고 끝이요. 근데 오른쪽 회로는 이 점 자체가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류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흐를 수가 있더라.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접점 시퀀스에서는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까맣게 확실하게 칠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그림을 되돌려서 이 회로의 전원을 응가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위에를 플러스, 밑에를 마이너스. 이 경우에 플러스 전기는 딱 이렇게 걸릴 거고, 오른쪽은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딱 걸리겠죠. 네, 마이너스 전기는 딱 이렇게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1이라고 있는데 이게 램프죠. 그럼 지금은 이 램프에 마이너스만 걸리고 플러스 안 걸렸기 때문에 얘는 소등 상태가 될 겁니다. 불이 안 켜진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 24시간 타이머가 여자되어 있고 실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 주위에 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판이 이렇게 점차 이동을 하겠죠. 딱 이 시점까지 딱 왔을 때 이 플라스틱 판이 이 접점을 딱 건드릴 겁니다. 그러면 딱 이때 여기 떨어져 있던 이 접점이 이렇게 딱 달라붙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걸려있던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딱 흘러 들어와서 램프가 딱 켜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펼쳐진 플라스틱들이 딱 요 지점을 지나게 되면 이 접점이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1램프에 있는 플러스 전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다시 소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한 시간 동안만 회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용도로 쓴 것을 우리는 24시간 타이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 있던 이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해서 24시간 타이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점이 24시간 타이머가 가지고 있는 접점이 되고,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이 플라스틱 판에 의해서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물에 의해서 혹은 기계적인 요소에 의해서 동작한다라는 의미로서 리미트 스위치와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또는 이 플라스틱 판이 실제 시간에 따라서 탁탁탁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됐을 때 물리적으로 동작을 하지만 어쨌든 그 시간에 맞추어서 딱 동작을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순시 접점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4시간 타이머는 앞에 했던 타이머 계전기라고 불리는 것들과 다르게 한시 접점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리미트 스위치와 같이 쓰거나 순시 접점으로 표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플리커 릴레이입니다. 이 플리커 릴레이는 앞에 봤던 타이머 계전기와 같이 8핀짜리를 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바로 아래에 있는 내부 회로를 보면 앞에 했던 계전기들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자는 전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접점이 여기는 없어요. 자, 오른쪽에 여기만 존재를 하고 있죠. 이 플리커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와 같이 이렇게 설정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설정 시간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접점들이 왔다 갔다 깜빡일 수 있도록 동작하게 해주는 장치였습니다. 이 플리커 릴레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한번 보면, 자, 이거는 B접점이고 이거는 A접점이죠. 이거 보면 앞에 릴레이와 타이머와 같이 A접점과 B접점 한쪽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다? 공통이다. 그래서 이 플리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렇게 8핀으로만 쓰기 때문에 혹시나 A접점과 B접점이 혼용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타이머와 같이 A접점, B접점 한쪽은 어떻게 하자? 공통으로 묶어주자. 딱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첫 번째, 문제에서 8핀 릴레이가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타이머 계전기에 A접점과 B접점이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플리커 계전기 혹은 플리커 릴레이도 마찬가지로 A접점과 B접점이 혼용이 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자, A접점과 B접점의 한쪽을 공통으로 묶자. 실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축약하면 딱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물론 한 가지 더 하면 24시간 타이머가 나온다. 그럼 이때 접점은 이런 리미트 스위치 또는 순시 접점으로 표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전자접촉기라고 하는 계정기입니다. 영문으로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해서 MC 혹은 다르게 파워 릴레이라고 해서 PR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통 상학기사 또는 기사 실기시험에서는 MC라는 약호로서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말 명칭으로 그냥 접촉기라고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문제에서 접촉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전자접촉기를 의미하구나 이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자, 여기에 내부 회로도가 있는데 실제 이 내부 회로도는 기능사 내지 기능장에서 사용하는 MC의 내부 회로도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이 내부 회로도를 보시면 앞에 있던 계전기들과 같이 항상 두 개의 단자는 전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접점이 되는데 근데 전자접촉기는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앞에서 못 봤던 접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 놈이죠. 자, 이 모양은 어떤 접점을 의미하냐면 순시 접점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시 접점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형태가 달라요.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접점과 요 뒤에 있는 접점 서로 사용한 회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실제 요 앞에 있는 이 모양, 즉 앞에 반달이 달려있는 이런 접점은 주 회로에서 사용이 되고 뒤에 있는 이 접점은 보통 제어 회로 혹은 보조 회로라고 부르는 이런 회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자, 여기에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유도 전동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메인 전원 L1상, L2상, L3상의 전원이 흘러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3상의 전원이 전동기로 흘러갈 수 있는 이 회로를 우리는 주회로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세 상의 주 전원이 걸려있는 회로다. 그래서 얘를 주회로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실제 회로를 이렇게만 구성을 해놓으면 L1, L2, L3가 계속 걸려있기 때문에 이 전동기는 막 끌 수 없이 그냥 계속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전동기를 내가 원할 때 키거나 끄기 위해서 요 주회로에 이런 식의 MC의 순시 접점을 씁니다. 내가 원할 때 즉각적으로 여기는 접점이 달라붙어서 전동기가 동작을 하게끔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순간에 즉각적으로 이 접점을 떨어뜨려서 전동기를 정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회로 부분에 MC의 순시 접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접점은 순시 접점인데 어디 쓴다? 주회로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전동기를 제어하는 것은 MC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전동기는 어쨌든 사용을 하려면 사람이 직접 손으로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 우리가 누르는 버튼은 대체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실제 우리가 누르는 버튼은 여기에 있는 이 MC를 조작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 MC가 여자되어서 이 접점이 닫히게끔 혹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 MC가 소자되면서 여기에 있는 접점이 떨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버튼을 가지고 이 MC를 조작한다 혹은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버튼을 가지고 이 MC를 제어하도록 구성되는 회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푸시 버튼이 있고 MC에 전원부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때 이 스위치를 누르면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MC가 여자가 되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접점이 이렇게 닫히겠죠. 버튼에 손을 띄면은 얘가 소자가 되어서 원래대로 접점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제어하는 회로를 우리는 제어 회로 혹은 보조 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여태까지 봤던 이런 순시 접점의 형태는 제어 회로에서 쓰고 지금 새롭게 나타난 이런 순시 접점은 주회로에 쓴다. 딱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글로 한번 보면 이 전자접촉기는 출력용으로 사용을 하고 전동기 입력 신호를 보내는 계전기로 주회로와 제어 회로에 사용하는 접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전자접촉기의 접점은 주회로, 보조회로 모두 순시 접점의 특성을 갖습니다. 순시 접점. 그리고 약간 TMI를 하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은 기본적으로 회로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A 접점, A 접점, A 접점. 자, 이 접점은 익숙하죠. A 접점, 여기는 B 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A 접점 4개, B 접점 1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런 접촉기다라고 쓸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전자 접촉기의 경우에는 보조 접점을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전자 접촉기의 접점 개수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실제 회로를 구성할 때 내가 필요한 만큼 이 MC의 접점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전자 접촉기의 접점 개수에 제약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내용에 따라야겠죠. 다시 한번 말하면 접점 개수의 제약이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크게 전자 접촉기의 접점을 내가 몇 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끝으로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는 어떤 시퀀스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일렉트로닉 오버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EOCR이라는 약호로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앞에 있던 계전기들과 같이 항상 두 개는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상한 형태가 있죠. 이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과전류 감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접점을 보시면 B 접점 하나가 있고 A 접점 하나가 있죠. 앞에 봤던 8핀 계전기들처럼 A 접점과 B 접점 쪽이 묶여 있습니다. 즉 공통으로 묶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내부 회로도는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접점 기호는 자, 이 형태를 씁니다. 자, 일단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전동기에서 과절 또는 과열이 일어났을 때 동작하여 전동기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입니다. 주회로부에서 과전류 또는 과열이 발생하면 보조회로의 접점이 동작하며 보조회로의 접점은 회로도에서 수동 복귀 접점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봤던
이 아래에 있는 접점으로 표기를 하더라. 요거를 좀 체크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THR이라고 해서 열동 계정기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EOCR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뭐 열동 계정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챙겨가야겠죠. 일단 열동 계정기 같은 경우에는 EOCR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열이 감지되면 동작하는 계정기인데, 자, 이 EOCR 같은 경우에, 즉 전자식 과전류 계정기 같은 경우에 과전류가 발생을 하면 동작을 합니다. 근데 실제 과전류가 발생을 하면 과열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 과열을 감지해서 동작하는 게 THR이지 않습니까? 결국 EOCR과 THR은 같은 맥락의 보호 계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 THR이 있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 뭐 THR이 나오면 이놈이 전동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나왔겠네. EOCR이 있으면 그냥 얘가 전동기를 보호하는 목적이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EOCR은 사용 목적은 하고 시험 문제에서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했던 부분은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으면 간단하게 과전류로부터 전동기를 보호한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접점에서 주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계정기들의 내부 회로를 보았습니다. 실제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 회로에 따라 다르겠지만 A 접점과 B 접점을 쓸 때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한쪽을 공통으로 묶어주는 경우가 있더라. 실제로는 얘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실제 이 영상의 핵심은 뭐다? 조건에 따라서 공통을 떠올리자. 이게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